쌍둥이 자매가 1등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감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손 변호사님, 지금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달 31일부터 매일 밤 8시에 소위 이게 촛불 같은 거, LED 이런 현관 촛불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이제 시위를 벌이시고 계신데요. 예. 이 학교 출신 학부모도 있고 전현직 학부모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학교,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까지 나와서 이 죽은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검은색 의상으로 상징을 맞춰서 어떤 공교육의 내신 평가가 불공정하다, 학사 관리 불공정하다, 그리고 혹여라도 선량한 어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지금 문제된 S 고등학교에서 매일 저렇게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이 부모들은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. 근데 최 박사님, 우리나라에서요, 아이들의 학교 문제만큼 예민한 문제가 없어요. 또. 그렇죠. 뭐, 아까 그 병역 문제, 또 학교 문제. 네. 사실 그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사고, 요즘에 또 학생부 반영이라든가 또 내신 성적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하고 직결되는 거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5일 동안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, 물론 몇 가지 증거에 대해서 소명은 조금 하고 검찰로 뭐 넘겼다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, 좀 불분명하니까 학교에서는 또 반박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보다 더한 이변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. 예. 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찾아서 예. 그걸 밝히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모호한 교육청의 그 자세가 결국은 이런 촛불 집회로 또 이어지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. 예. 이 한 학부모가 얘기한 것이 성적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힘들다. 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부터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성적이 오르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. 그 성적이 네.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그 1, 2등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. 왜냐하면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정황상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같은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는 분과 이 딸들이 같이 학교에 있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건 지금 예.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이제 그 부모, 교사로 일하는 부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? 우려, 걱정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근데 박선배 변호사님, 쟁점은 그건 것 같아요. 이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혼자 단독으로 시험지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느냐. 지금 이 학교에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학교에서 해명하기로는 교무부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실은 늘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험지를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. 그리고 담당 교사가 시험지를 가져와도 교무부장은 그 즉시 바로 결제하고 바로 옆에 있는 교감한테 바로 자료를 넘긴다. 한참 동안 본인이 혼자 앉아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. 그러니까 시험지를 사전에 보고 그 문제와 답을 외워서 누군가한테 유출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교육청에서 말하기로는 이걸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아예 없는 곳에서 봤다는 게 아니라 칸막이 쳐져 있는 곳, 본인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또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우면 최장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사실 조사에 한계가 있죠.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 계속 합리적인 추측,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저기에는 그런 건 있죠. 그 교무부장, 부모, 아버지가 그걸 다 외워서 유출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렇겠죠. 요즘에는 최첨단 기술들이 있잖아요. 예. 최소한 뭐 사진을 찍든 아니면 스캐너 기능을 가지고 하든 뭐 그걸 하려면 스노든 그거 가지고 나올 때 보니까 수없이 많은 전자적인 아니면 여럿이 감시를 하더라도 10명이 막아도 한 명의 도둑놈을 잡기는 어렵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그 학교 측의 주장인 것 같고 객관적으로 그걸 시험지를 가져 나오겠다고 맘만 먹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는 가능하다고 봐요. 근데 객관적으로 그거를 이제 경찰이 입증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럼 경찰은 수사할 때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봅니까?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. 경찰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를 해야죠. 그 강제 수사라는 게 인신에 대한 강제 수사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CCTV라든지 당시 핸드폰, 통화 기록, 문자 수발신 내역 그리고
이메일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. 아, 그래요? 시간이 꽤 지나갔기 때문에 CCTV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유출하겠다고 애초에 마음을 먹었으면 흔적을 남겼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지만 수사라는 건 처음 시작할 때 비관적으로 생각해도 하다 보면 의외의 곳에서 단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. 이 사건은 먼저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들부터 받아서 수사를 시작을 할 텐데 진상부터 밝힌 다음에 수사를 시작을 할 텐데 부득이 이 교무부장의 두 딸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두 딸은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어렵습니다. 시험 네. 유출되기 전에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있지 않는 한은 이 두 딸이 피의자로 입건되기는 어려운 게 아버지가 만약에 시험 문제와 답안을 가르쳐줬다고 그걸 알고서도 그대로 답안에 기재하지 말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피의자를 입건을 하지 못하더라도 참고인으로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미성년자인 이 두 딸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. 그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향후 조사를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아주 뭐 희망적이다라고 얘기는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딸들도 조사를 받게 된다. 알겠습니다.